사람의 삶은 멀리서 보면 잔잔한 물길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굽이치고 어디선가 잠시 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앞날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지금의 삶이 옳은지, 더 노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노력마저 헛되지는 않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런 물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생각은 흐려지고 앞날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선명함을 잃어버립니다. 정약용 역시 젊은 시절에는 앞이 보이지 않아 걸음을 멈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길은 가만히 서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억지로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노력은 단순히 성과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고 흐트러진 자리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걸음의 크기보다 걸음을 내딛는 마음의 모양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큰 걸음을 내딛어도 방향이 틀어지기 쉽고 마음이 곧으면 비록 작은 걸음이라도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바람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찾게 하는 힘이 바로 다듬어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글은 정답을 내리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어렵게 느껴지는 날에도 마음 안에 질서가 바로 서 있으면 눈앞의 풍경도 차분하게 보입니다. 결국 세상이 복잡해서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탕이 잠시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는 노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불안이 생기는 구조를 살피고 방향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으며 작은 실천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차근히 따라가려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며 마음을 다잡았던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실마리를 건네줍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키는 마음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발견했고 그 통찰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흐린 물을 한순간에 맑게 만들 수는 없지만 잠시 가만히 두면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듯 우리의 마음도 천천히 들여다보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 또한 그런 고요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의 물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노력했으니 이제는 삶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 말 안에는 자신도 모르게 기대가 깃들어 있습니다. 마땅히 나아져야 한다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현실이 기대를 따라오지 않을 때 실망이 생기고 자신을 잘못된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런 마음을 오래 지켜보며 스스로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던지곤 했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결과를 약속하는 일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많은 생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책을 읽고 사유를 정리하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눈앞의 상황을 바꾸어 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쉽게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들인 노력이 헛된 것일까요? 혹은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오랫동안 그 질문을 붙잡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노력의 본질이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마음대로 바뀌지 않지만 마음의 질서만은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를 바꾼 것은 운명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조급함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니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삶의 방향에도 새로운 빛을 들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또 다른 착각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곧바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마음은 그 마음대로 결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종종 세상은 내 뜻을 따르지 않지만 마음은 내 뜻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제자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그 노력이 세상을 바꾸려 한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를 바꾸려 한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자신이 세상을 바꾸려 했던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약용은 마음과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바깥에서 변화를 찾으려 하면 좌절이 먼저 찾아오지만 안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비록 세상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삶의 결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질서가 다시 서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안개 낀 새벽처럼 흐린 길도 마음이 고요하면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노력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결과만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많은 이가 변화가 없다면 노력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노력하는 동안 자신이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노력은 시간을 바꾸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바람처럼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일지라도 나의 마음은 내가 닦은 만큼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진실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루의 고독 속에서 남긴 글 한 줄, 손으로 다듬은 작은 흙덩이, 가족과 나눈 짧은 이야기 하나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조용히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음의 바탕이 바뀌자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그 눈이 다시 그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노력은 헛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너무 먼 곳에서 찾으려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노력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마음을 보증해 줍니다.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흔들림을 이겨내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불안의 근원이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흐릿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유배지의 고요한 바람 속에서 정약용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누구보다 깊이 느꼈지만 그 감정이 미래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확실한 모습 그대로 있었고 달라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불확실함을 견딜 기준을 잃어버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흐린 물이 가만히 두면 가라앉아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듯 마음도 제자리를 잃었을 때는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바라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복잡한 문제를 작게 나누어 살피는 방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막막함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지만 정약용은 대나무 조각을 건네며 이 조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제자가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고 답하자 정약용은 불안도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마디처럼 나누어 보면 본래의 크기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제자가 느끼는 불안을 불안 그 자체, 불안을 만든 원인, 지금 당장 손댈 수 있는 요소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나니 제자는 자신이 짊어진 감정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약용은 두려움은 분명하지 않을수록 커 보이고 명확해지면 작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자는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약용에게 감정을 세분해 보는 일은 불안을 다루는 첫 번째 실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안을 없애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판단부터 하려 하고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끝없이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혼탁한 마음 위에서는 어떤 판단도 올바르게 내려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흐린 물 위에 달이 비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판단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돈이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그 느낌을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손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적어보면 마음속에서 떠다니던 생각의 찌꺼기들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저 감정을 제자리에 놓았을 뿐인데 그날의 고통은 감당할 만한 무게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지만 정약용은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정돈되기만 하면 걸음을 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안을 정리하는 순간 안개가 걷히듯 길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며 그 작은 변화가 앞날의 불확실함에 맞서는 힘이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정도는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조용한 과정이었고 바로 그 과정이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나아갈 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때로 방향을 잃은 채 속도만 높이고 있는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여러 제자들에게서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책을 오래 펼쳐두고도 마음에 남는 것이 없고 밤늦도록 애써도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조차 모른 채 힘만 쏟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노력이 물을 퍼나르는 일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을 아무리 열심히 옮겨도 그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고 퍼나른다면 결국 바닥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노력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에게 맞아야 의미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조건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현실에서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 방향을 세울 때 비로소 노력은 힘을 갖게 됩니다. 정약용 자신도 유배지에서 하루하루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독서에 온 힘을 쏟았다가도 마음이 금세 흩어졌고 어떤 날은 체념하듯 조용히 하루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를 버티게 한 것은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힘이었습니다. 방향이 없이 흘러가는 노력은 금세 지치게 만들었고 지침이 깊어지면 삶은 더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세우는 일이 노력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약용은 현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선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노력의 방향은 손이 닿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쌓여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가 강조한 것은 하려는 행동이 마음을 정돈하는지 흐트러뜨리는지를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목표라도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면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방향이 늘 더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그 노력이 자신을 키우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소모하게 만드는지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두 모습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노력이 자신을 세워주는지 묻게 했고, 많은 제자들이 그 질문만으로도 해야 할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지금 세운 계획이 일주일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멋진 목표처럼 보이지만 일주일도 이어갈 수 없다면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욕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성공은 한 번에 몰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자랄 때 자연스레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정약용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방향의 기준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기준들을 떠올리면 공허했던 노력이 실제 삶을 움직이는 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잡히면 마음은 복잡하지 않아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정약용은 방향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늘 오늘 손이 닿는 가장 작은 일을 먼저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있는 목표만 바라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의 가치를 놓치곤 하지만 의미 있는 노력은 눈앞의 작은 행동에서 출발합니다. 정약용 역시 유배지에서 이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어떤 날은 책 한 줄을 정리했고, 어떤 날은 새벽에 몸을 씻으며 마음을 고르게 했으며, 때로는 창밖의 바람을 바라보며 흩어진 생각을 한 번에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작아 보이는 행동들이 하루의 흐름을 바꾸었고,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에게 올바른 방향은 큰 꿈을 한 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이 온전히 해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멀리 가고 싶다면 먼저 발밑의 땅을 단단히 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향은 먼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 위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목표는 멀리 두면서 오늘 할 일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방향을 세우는 순간 공허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힘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고 현실적인 선택에서 비롯되며 그 선택이 쌓일 때 비로소 삶은 새로운 흐름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애쓰지만 정약용은 마음을 직접 붙들수록 오히려 더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손으로 잡히지 않는 물과 같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마음 바깥의 환경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는 생각이 산만해 글자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방안을 간단히 정리하고 물그릇에 깨끗한 물을 채워두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정돈한 뒤 다시 책을 펼치자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흙탕물과 같아서 그릇을 바꾸면 물도 달라진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때부터 마음이 흐려질 때마다 환경을 먼저 다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를 조금 치우거나 자세를 곧게 세우거나 하루 시작의 리듬을 일정하게 만드는 일처럼 겉을 정돈하면 마음도 그에 맞춰 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이 쉴 자리를 먼저 만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약용은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의 힘을 더 믿었습니다. 결심은 순간의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금세 사라지지만 작은 습관은 흔들려도 다시 이어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꾸준한 노력이 왜 어려운지 생각하며 일상의 작은 법칙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작점을 낮추고 행동을 가볍게 하고 반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만든 루틴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물을 갈고 그란주를 정리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잠시 창가에 서서 바람의 느낌을 듣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힘이 거의 들지 않아 지치지 않았고 지치지 않으니 오래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행동들은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큰 힘으로 성장했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꾸준함을 만들어주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라는 사실을 여러 제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매번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정약용은 등잔을 가리키며 당잔불이 오래가는 것은 심지가 길어서가 아니라 받쳐주는 그릇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꾸준할 수 있는 이유도 마음을 억누르는 힘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구조 덕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짧은 루틴을 두거나 일해야 하는 자리와 쉬어야 하는 자리를 분리하거나 해야 할 일을 눈에 잘 보이게 적어두는 것처럼 환경을 다듬으면 마음은 그 구조 안에서 힘을 덜 들이고도 안정됩니다. 이런 구조는 일상의 작은 안전망이 되어 마음이 흔들릴 틈을 줄여줍니다. 정약용은 작은 행동이 쌓여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목표가 방향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정약용은 방향은 멀리 있는 목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가까운 자리에서 자란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일상에서 이어졌던 조용한 습관들은 결국 깊은 사유로 이어졌고 그 사유가 다시 삶을 움직였습니다. 글 한 줄이 모여 책이 되었고 작은 성찰이 모여 넓은 생각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반복되는 행동은 어느새 삶의 흐름을 다른 쪽으로 틀어놓습니다. 이것이 구조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계획을 세우면 너무 많아져 시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정약용은 계획을 반으로 줄이고 그 반이 된 행동을 2배로 반복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제자는 의아해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계획이 줄어들면 부담이 사라지고 줄어든 행동을 자꾸 반복하면 흐트러짐이 줄어들며 삶의 틀이 단단해졌습니다. 정약용은 높은 산도 작은 흙이 쌓여 이루어지고 넓은 강도 작은 물줄기가 모여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작은 행동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도 작은 실천은 이어질 수 있고 그 연속이 결국 삶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노력은 의지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지는 물결처럼 쉽게 흔들리지만 구조는 땅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을 정리하고 작은 루틴을 만들고 행동을 조금 줄인 뒤 반복하는 구조를 세우면 마음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질서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무너지지 않는 꾸준함은 마음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고 정확한 구조이며 그 구조가 쌓일 때
마음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흐트러지고 몸이 지쳐 아무 일도 하기 싫은 날이 찾아오면 스스로가 작아진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약용 역시 유배지에서 그런 시간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멀어진 듯 보였고 앞날을 떠올릴 마음의 자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는 순간마다 마음의 깊은 곳을 다시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지금까지 버텨온 흔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흙벽의 금이 무너짐이면서도 동시에 그 벽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알려주듯 마음의 금도 지나온 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무너짐을 부끄러움으로 보지 않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자 마음속의 흐름이 더 선명해졌고 무너짐은 오히려 마음을 깊게 만드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시 일어서기 위해 큰 결심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결심보다 작은 의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지쳐 돌아와 다시 시작할 힘조차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약용은 따뜻한 물을 내어주며 힘이 없을 때 힘을 짜내려 하면 더 지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무너졌을 때는 움직이려 하기보다 잠시 멈추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멈추면 마음속에서 요동치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고 정신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산란한 날이면 작은 돌멩이를 손에 쥐고 천천히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돌멩이의 차가운 감촉이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약용은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면 짧은 문장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로 충분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 줄은 내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고 지금의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게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의식도 컸습니다. 큰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작은 행동 하나가 다시 일어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책상 위 먼지를 털어내거나 새 종이를 한 장 꺼내거나 방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는 일처럼 사소한 움직임이 흐트러진 마음을 차분히 세우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다시 걷는다는 것은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멈춘 발을 아주 조금 앞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정약용은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물이 자책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반복해 탓하면 마음은 다시 서지 못하고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정약용 자신도 유배지에서 많은 날을 스스로를 책망하며 보냈지만 그 시간이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책을 멈추기 위해 3가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흐리고 무거운 날에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말, 지금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과정을 거쳐 채워질 것이니 지금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말, 그리고 삶은 닫힌 문처럼 보여도 어디엔가 항상 열려있는 문틈이 있으니 다시 시작할 자리는 언제나 남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장들을 지친 날마다 되뇌며 마음을 붙들었고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회복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정약용은 회복이란 힘이 넘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약해졌다고 느끼는 그때에야 비로소 작은 의식을 받아들이고 자책을 내려놓으며 다시 걸음을 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우리를 다시 깊고 단단한 마음으로 이끄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마음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다시 일어서면 삶의 흐름은 다시 고요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노력의 결과가 먼 미래에서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걸음을 당장의 성취로 판단하며 스스로를 조급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오랜 사유 끝에 미래는 결과를 품고 오지만 오늘은 이미 변화를 품고 온다고 이해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많은 날이 헛되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해도 성취가 보이지 않았고 글을 써도 세상에 닿지 않았으며 마음을 닦아도 고단함이 반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예전처럼 쉽게 절망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슬픔에 젖어도 마음이 깊게 가라앉지 않았고 미래가 어둡게 보여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변화는 이미 자신의 안쪽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변화가 쌓이자 사람으로서의 결이 달라지고 결이 달라지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가 이미 결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의 변화가 쌓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물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매일의 짧은 성찰과 규칙적인 루틴, 흐트러진 마음을 곧장 바로잡는 습관이 모여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제자가 삶 전체가 달라지는 큰 변화를 바란다며 질문했을 때 정약용은 그 변화의 씨앗은 작게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삶은 단숨에 바뀌지 않지만 마음의 흐름이 바뀌면 그에 따라 삶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작은 결심은 마음을 흔들 뿐이지만 작은 실천은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라도 그것이 쌓이면 삶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고 정약용은 보았습니다. 마음이 쌓여 방향을 만들고 방향이 만들어지면 삶은 그 흐름을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노력의 내면적 구조였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바꾸기 위해 목표를 세우지만 정약용은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어떤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표는 미래의 그림이지만 상태는 지금의 기반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기반이 약하면 목표는 쉽게 흔들리고 기반이 단단하면 목표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목표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떤 상태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흔들릴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어둠 속에서도 하루의 작은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작은 성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지키려고 애쓰니 삶은 그 방향을 자연스럽게 따랐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상태 설계를 권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너무 쉽게 조급함에 사로잡힌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조급해도 괜찮고 다만 조급함을 스스로 알아채는 사람이 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상태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그 상태를 향해 걷는 방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태를 향해 걸어가는 이는 목표만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보다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상태는 매일 작은 실천으로 지킬 수 있고 작은 실천은 지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은 단숨에 찾아오는 계기가 아니라 매일 쌓이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남긴 수많은 글들은 처음에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지만
그 글들이 먼저 정약용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글을 쓰고 마음을 다듬는 시간이 쌓이며 사람으로서의 모양이 달라지고 달라진 그는 다시 세상과 만나는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노력의 진짜 결과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결실은 늦게 찾아오더라도 오늘 쌓은 마음은 오늘 바로 나를 바꾸며 그 변화가 결국 삶 전체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의 마음을 한 겹 천천히 쌓아 올리면 됩니다. 그 작은 겹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조용히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굽이치고 한 곳에 머물기도 하고 메마르다가 다시 넘쳐 흐르기도 하며 제 갈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앞날을 두려워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긴 세월의 사유를 통해 삶의 불확실함은 바꿀 수 없어도 그 불확실함을 맞이하는 마음의 태도는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노력은 성취를 보장하지 않지만 노력하는 동안의 작은 성찰과 마음의 움직임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고 오늘 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씩 찾고 무너졌을 때는 작은 의식으로 되돌아오며 꾸준함을 지탱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일들이 쌓이면 삶의 흐름은 어느새 다른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버틴 것은 거창한 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아주 사소한 실천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던 날에도 그는 오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제하려 했습니다. 그 작은 마음가짐은 시간이 지나며 깊은 뿌리가 되어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그 작은 실천의 힘을 믿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삶 전체를 단숨에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비록 한 걸음이 작아 보여도 그 걸음이 쌓이면 마음은 천천히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운명이나 우연의 손길이 아닙니다. 오늘의 마음을 다듬는 조용한 선택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마음을 가다듬은 사람은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바뀌면 그 바람에 맞게 걸음을 조절하고 물길이 달라지면 그 흐름을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조금씩 단단해지면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작은 실천 한 번을 쌓아 올리면 그 쌓임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변화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